자,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지내셨고요. 1981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하셔서 기자로 쭉 이제 언론 활동을 하셨죠. 파리 특파원 하셨고 정치팀장, 노조위원장, 이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 청와대 해외 언론 비서관으로 영입돼서 이제 정계에 입문했고, 청와대 춘추관장, 국내 언론 비서관, 그리고 부대변인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열린우리당 언론특별위원장을 지내셨고, 국회의장, 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바른언론 실천연대의 공동 대표가 되셨어요. 예, 자, 관록의 언론인. 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마 가지실 것 같은데, 이완배 기자가 존경하는 언론인. 네, 김기만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만입니다. 네, 김기만 대표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 바른 그냥 언론 님자 실천연- 빼고요. 기자들은 대표라고 하면 됩니다. 대표라고 하고. 네네. 그래서 뭐 저기 뭐 대선배님이신데 또 이렇게 또 그냥 대표라고 하기는 좀 그런 면도 있고, 굉장히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쩔쩔 TV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에 강하신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또 배우게 됐는데요. 자, 김기만 대표님, 그 저기 바른언론 실천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바른언론 실천연대는 네. 언론사에서 일단 퇴역한 언론사를 물러난 네. 고참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언론 개혁과 네. 언론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한 혁파 운동, 아하. 이걸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결사체입니다. 그 공동 대표로 고광원 전 서울신문 사장. 네, 고광원 공동대표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드물게 언론사 사장을 네. 2008년에 그 기자들이 한겨레. 직선으로 예. 뽑은 한겨레의 첫 사장이었고요. 네. 작년까지는 또 서울신문 사장을 했는데 네. 이분이 원래는 전교조 교사고요. 해직되신. 또 39년의 네. 경험을 갖고 있는 시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훌륭한 분이고 언론사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네.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번 언실련 바른언론 실천연대에 속한 현재는 55명인데요. 네. 대부분이 다 그래도 언론사에서는 양심껏 살아왔고 그럼요. 예.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네. 지금 아무리 언론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이분들만은 그래도 언론의 본분을 지키려 했던 양심 세력이다. 저는 뭐 조금 더 좀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언론 의인들이다. 의병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대부분이 60대, 그 중에는 7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젊은 이완배 기자도 우리 네.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강진구 기자도 뜻을 같이 하고 아이고. 있는데, 네네. 뭐 알짜들은 다 네,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언론을 제대로 한번 다시 바로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분들의 결사체다. 야, 볼수 이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네요. 바른 언론 실천연대,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님, 지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네. 이 검찰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갑자기 돌연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더니 이걸로 받아라라고 했단 말이죠. 김용민 의원 등은 반발하고 있고요. 뭐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뭐 정당 일에 사실 언론단체의 대표로서 깊게 네.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럼요. 너무 예. 중요해서 예. 제가 말씀을 좀 심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미리 시청자들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저는 박병석 의장님이 네.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불과 네. 임기를 두 달 정도 남겼어요. 남겨놓은 예. 이 시점에서 네. 마지막 해외여행까지 포기하고 기껏 내놓은 중재안이 이렇게 맥없는 것이냐. 아하. 민주당을 완전히 엿먹이는 엿먹이는 그러한 중재안이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게 네. 이번에 지금 중재안의 골자는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수사 네. 그 특별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네. 그것을 이번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에서 다 그냥 6개 중에서 4대 2로 했으니까 예. 그래도 좀 경찰을 봐준 것 같다. 네. 좀 어느 정도 그 영어로 표현하면 미팅 halfway 중간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예. 약간은 그 뭐 중재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야가 첫째는 부패 수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경제 분야 수사입니다. 네. 그러면요 나머지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검찰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부패 수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치범, 네. 모든 그 사회의 어떤 사회운동 하는 분들 누구라도 검찰이 항상 우리 검찰이 써왔던 수법이 네. 그냥 맞고 품어서 끝까지 사냥개처럼 물어 뜯어가지고 그럼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 없는 않습니까? 죄도 만들고. 근데 이 중에 부패 수사라고 하면요 네. 전방위적으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하. 거기다가 경제 수사까지 넣어버리면 네. 이건 뭐 경제사범 뭐 모든 금융인 음. 뭐 다 걸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병석 의장이 어떤 뜻으로 이런 중재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검수완박에 안고를 다 빼버리고 정말 전혀 영양가 없는 찐빵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걸 왜 민주당 지도부는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민들의 뜻하고 뭐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민주당이 이런 윤석열 시대를 맞아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온전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뜻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회수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지지를 표시했는데 검찰의 핵심적인 수사 기능은 그대로 검찰에 남겨놓자라는 중재안을 또 중재안이랍시고 내놓고 민주당은 또 그거를 이런저런 또 안팎의 비난을 의식해서였는지 그걸 또 그냥 저는 지금 검찰 간부들은 만세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만 아니, 그건 제스티큘레이션 그냥 신용이고 속으로는 예. 됐다 이렇게 생각. 이 정도면 됐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표님, 네.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전이 아니죠, 현이죠, 현 국회의장 이 중재안은 왜 내놨을까요, 그 양반이?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버를 해서 중재안을 낼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게다가 또 민주당을 한마디로 엿먹이는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 이 사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가깝고 너무나 친한 분이라서 네.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저하고 인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첫째로는 인연이십니까? 예. 이분하고 저하고는 예. 중앙일보와 예. 동아일보의 경쟁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같은 출입처를 나간 적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국경제연합회 전경련을 저하고 같이 2년 출입하면서 2년 내내 그때는 조간신문의 대표는 조선일보 한국일보고 석간신문의 대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인데 네. 뭐 지금은 동아일보가 상당히 위세가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신문이 됐지만 그때는 동아일보가 단연 1등의 신문이었고 예.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뭐 동아일보의 월급이 조선일보의 2배였고 그 녹색 깃발 단 차량을 달고 나가면 네.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렇죠. 87년 6월 항쟁 때도 동아일보가 다 했지 않습니까? 영화 1987에서 그렇죠. 잘 봤습니다. 예. 그럴 때였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는 이제 저희 동아일보를 쫓아오는 추격자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사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이 박병석 의장이 저하고 시종 경쟁을 같이 했던 분인데 네. 저한테 또 대학교 1년 직계 선배입니다. 아하하. 예. 그 심지어는 대학에서 예. 그 특정 대학을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재단 이사장이 그 당시에 삼성그룹이었는데 재단이 네. 그런데 그때 삼성이 굉장히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네. 그 학교에 많은 재산이 유림 이제 재단인데 네. 뭐 대강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균관대라는 걸 뭐 어렵지 않겠지. 그 삼성그룹이 들어가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안양 골프장 이게 다 옛날 유림 겁니다. 네. 이런 그 유림의 재산을 삼성이 많이 앗아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삼성재단 축출운동
네. 이게 벌어지는데 네. 그 주역이 박병석입니다. 왜냐하면 아. 법과대학 학생회장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물리과대학 예. 간부였고 예. 또 방송국의 책임자였고 그래서 예.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아니 근데 박병석 씨가 그렇게 삼성재단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나중에 삼성의 신문사인 중앙일보에 네. 들어갔단 그건 뭐 말이죠. 개인의 뜻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네네.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 예. 하여튼 뭔가 그분은 있는 이제 그 모양이군요. 뒤에 예. 저하고 나이도 한 살 차이입니다. 아. 52년생이고 저는 53년생 뱀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척 친해요. 네. 지금도. 네네. 왜냐하면 뭐 20대 후반 30대 기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참 정말 동지에도 있고 네. 지금도 그냥 저는 만나면 병석이 형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분이 예. 뭐 어떤 개인의 성향을 말씀드린다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온건 중도파입니다. 말하자면 네네네. 절대 급진적이거나 네. 뭐 좌파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뭐 충청도 대전분 아주 그대로죠. 특유한 분. 네네.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좀 느릿하고 그러나 또 기자로서는 굉장히 민환 기자였어요. 네. 근데 이분이 생각의 어떤 범주 체계라고 하면은 항상 좀 중립적이고 타협주의자고 그렇게 완강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여당 그 출신의 국회의장이긴 하지만 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벗어납니다. 네, 그렇죠. 무소속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박병석 의장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절대 여편만 들지 않고 가능하면 그 지금 국힘당 국민의힘도 존중하는 그러한 그 태도로 좀 이 국회의장을 끝내고 싶지 않나 네. 그런 생각에서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조정을 했는데 네. 그 조정의 내용이 예.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치명적이다. 아, 치명적이다. 네. 예. 근데 박병석 의장은 여기까지 깊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검수완박법을 거의 형해화시키는 일이다. 그럼요. 차라리 예. 아니함만 못하다. 이렇게 이런 걸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소리만 요란하고 예. 나중에 보니까 예.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태산이 이렇게 막 넘어지는 듯 했는데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꼭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병석 의장이 왜 이런 중재를 했을까? 네.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양반이 무슨 검사 쪽에 뭐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그런 일은 뭐 전혀.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치명적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의 그 열의로 결국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민주당이 회군하는 이런 구조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중에 상당히 이제 민주당을 특히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논리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네. 검수완박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느냐. 네. 심지어는 네. 너희들 국회의원들 검찰이 예. 한 20-30명 잡아 넣는다고 하니까 네. 미리 방탄조끼를 매는 것 아니냐. 네네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더 심각한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가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문재인,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못 잡게 이 저지선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 상대방이 먼저 제 목을 겨누고 총포를 쏘고 네. 칼을 겨누고 네. 너 한 달만 있다 보자. 너희들 거의 작살내겠다. 네. 이렇게 해올 때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을 데리고 다닌 제일 이제 그 일본 폭력배들의 아주 잘못된 표현으로 하면 양아치 같은 그런 네. 꼬봉. 예. 그 꼬봉 중에 왕. 그게 누구냐?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이요? 근데 한동훈이를 네.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면 물론 네. 그동안에 좌천은 좀 됐습니다만은 검사장이죠. 그러나 검사장이 바로 법무장관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 맞습니다. 예.
검사장이 검찰총장 되는 경우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은 꼭 윤석열처럼 한 4단계를 뛰었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올해 1월 27일 날 네. 윤석열 당선자가 1월 27일, 2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A 검사장을 무서워합니까? 그 A는 한동훈이었어요. 네네. 아니 이 사람은 독립투사입니다. 권력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 사람 중앙지검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럴 때 언론들이 전부 다 알아채고 예. 윤석열 당선되면 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구나.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이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중앙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그게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네. 갑자기 3단계를 건너뛰어서 네. 법무장관이다.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해석을 정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민주당의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를 통째로 포획하려고 그러는구나. 그중에 우리의 수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이구나. 네. 이건 완전히 선전포고다. 전면전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했으면 한동훈은 문재인을 잡기 위한 포석이구나. 아니면 성남지검장으로 임명하면 네. 이건 이재명을 잡기 위한 포석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갑자기 법무장관에 올리니까 네. 그렇다면 한동훈이가 사령관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윤석열 사단이 쭉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감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네. 그 중에 아마 검찰청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성남지검장으로 갈 후보들이 뭐 이두 모 씨가 있고요. 박춘 모 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발표될 때 이두봉. 네, 맞습니다. 네. 이두봉 인천지검장. 유성 간첩 만든. 네네네. 그 뭐 아주 칼제비 중에 칼제비죠. 야, 빌런 중에 빌런인데. 네네네. 또 춘자 호자 쓰는 또 검사장도 있죠. 뭐. 예. 박기춘? 아닙니다. 박기춘 아니에요. 몇 명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쓸 거예요. 예. 그러고 검찰청장은 모르긴 몰라도 법무장관이 지금 49살로 너무 어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술 그 윗기 기술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검찰청장은 그보다 조금 높은 기수로 네. 그렇게 쓸 겁니다. 네. 그 대신 자기의 핵심을 중앙지검장, 성남지검장에 분명히 또 이번에 박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네. 총사령관 윤석열, 그다음에 뭐 참모총장 이 정도가 이제 한동훈, 그 밑에 이제 사단장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한동훈을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뭐가 좋냐면은 네.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검찰총장이나 예. 중앙지검장을 대통령이 따로 부르면 네. 정치적인 오해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에 네. 일주일에 2번 꼭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국무회의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국무회의 끝나고 저 법무장관 잠깐 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따로 만나도 전혀 뭐 문제가 안 전혀 되고. 이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합법적으로 법무장관을 만나서 모든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 그것도 뭐 검찰총장을 또 자연스럽게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법무부 장관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없앤다고 하지만 네. 이미 윤석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검사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지만 그 전직 26년 검사라는 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님 예. 휘하에 예. 법무장관이 제일 그 중에서 1등 참모 한동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총장은 비록 한동훈보다 선배라 할지라도 네. 윤석열 한동훈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말 잘 듣는 사냥개. 네. 그렇게 임명할 거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은 아주 그 정말 칼을 잘 쓰는 또 성남지검장도 아마 FC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의 이제 검사를 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건 축구로 말하면은 거의 월드 베스트 11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해야 될 게 검수완박은요. 네.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첫째는 검찰 이 수사권 기소권이 너무 그동안 완벽하게 검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프랑스 동아일보 특파원을 했었는데 파리 특파원 프랑스는 하셨어요. 물론이고 예.
영국, 독일 모든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네.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는 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예.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군대보다 더합니다. 네. 저도 언론사에서 굉장히 군기가 센 음. 그런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언론사 군기도 꽤 셉니다. 1년 선배도 네.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가 들어와도 말을 제가 실제 그런 신뢰자인데 제가 동아일보 입사 동기 중에 제 고등학교 직계 3년 후배가 있어요. 오. 이거 시청자들 이름 되면 너무 유명한 기자입니다. 예. 인터뷰도 잘하고 기사도 잘 쓰는 황호택 기자가 나중에 전문가 상무가 있죠. 네, 뭐 예. 저 굉장히 편집인협회 회장도 하고 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네. 특히 인터뷰를 잘하는 유명한 기자인데 네. 제 직계 고등학교 3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전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네네. 상당히 그래도 이제 뭐 전통 있는 학교이기 아유, 때문에 명문이죠. 예. 1년 선배라고 할지라도 깍듯이 형이고 아. 깍듯이 존중하는 제 1년 선배들이 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정동영 당의장, 오. 김명곤 장관, 예. 전주고등학교. 예, 김명중 노사정위원장, 예. 장관만 3명을 배출했고 네. 신경민 의원 전 의원 앵커, 예, 그 예. 위에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고도원 이런 이런 분들이 지금 예. 전라북도 지사 송하진 예. 이런 분들이 전부 1년 선배들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그분들한테 저는 한 번도 예. 반말로 해본 적이 없고 항상 형 존경하고. 네. 근데 제 고등학교 3년 후배가 왔는데 네. 이 신문사에서는 또 좀 몹쓸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동기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말을 터야 됩니다.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네. 동지애를 발휘해야 되니까 네. 이게 참 죽일 노릇이죠. 그러면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는 후배가 저한테 예. 야 김하나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죠. 얘가 말을 안 해요. 통 예. 닫아버려요. 예. 그 이제 밤에 예. 만나면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게 못지않아요. 아. 검찰이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문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수까지 구수했어요. 했다고 하는데 구수. 예. 영 공부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네. 들어보면 예. 제 친구들도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는 도사인데 네. 시험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쪽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은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하여튼 윤석열 씨도 뭐 과락도 하고 그 시험 제도가 묘하잖아요. 네. 사법고시는 다 그 만점을 맞아도 네. 한 과목이 39점 맞으면 떨어져요. 아, 그래요.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아마 윤석열 씨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구수까지 하다 보니까 네. 자기 후배들이 다 먼저 돼가지고 이제 평검사로 가보니까 막 동기들은 벌써 뭐 저 같은 직업으로 나가 보면 뭐 수석 검사도 있고 네. 자기가 이제 뭐 과장할 때 보면 벌써 부장 검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열에 뒤집히잖아요. 저 김호수 총장도 아마 저 윤석열보다도 선배일걸요? 뭐 사법고시 기수는 이기 선배고요. 예, 예, 나이는 예. 3살 어리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든 예. 이 군 못지않게 언론사 못지않게 검사들도 예.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명하달. 네. 특히 그것을 촉진하는 요소가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소 독점. 맞습니다. 이것이 주는 폐해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를 98%를 경찰이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경찰에 대한 지휘권, 구속영장 청구권 이건 전부 다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기껏 수사해도 검사가 딱 보고 이거 폐기해. 그럼 끝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 처벌할 사안인데도 덮은 경우도 많고 검찰 자신이 덮은 예. 것도 있고 예. 경찰이 열심히 했는데 그냥 네. 폐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해서 국민들의 정말 분노를 샀던 그런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 예. 별장에서 접대받고 예. 뭐 광대 뭐 마스크를 쓰고 놀았던 게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다 봤죠. 그게 무죄라? 예. 그리고 더군다나 홍콩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네. 그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처벌이 되고 예. 도망간 놈은 지금 무죄가 되고 예.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법이 물고 나가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아마 가장 분노할 사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검사들이 대접을 받았죠. 검사가 대접받을 때 처벌받는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검사들 3명을 전부 다 99만 원? 참 신기한 수학이죠. 끊어줬어요. 아니 검사의 수학은 이건 무슨 그 다른 수학인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검사 3명을 다 풀어줬어요. 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생 간첩으로 만들었잖아요. 글쎄 이것도 말이에요. 검사가 한 짓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야 할 일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아내인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건희 씨는 아직 대통령 부인 아닙니다. 네. 당선자 부인이고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아무런 특혜도 받아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가장 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뭐 7시간 녹음에서도 보면 뭐 내가 언론사 뭘 잡아넣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뭐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버려 이미 대통령 부인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다 그냥 놔두고 본인이 저지른 범행, 네. 범죄 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2천만 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거래를 해서 돈을 잃거나 돈을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 예. 장난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수법은 통정매매라고 해서 네, 네.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아요. 호가를 막 높여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버리고 빠져나오고 이런 걸 주가 조작이라고 하고 네. 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최고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개미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짓이거든요. 네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발표한 자료로만 제가 하나도 제가 더하고 뺀 게 없어요. 검찰의 수사 자료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 보면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계한 사람은 81명입니다. 11명. 이 중에 현재 5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권오수 회장 권오수 포함해서. 회장이 제일 먼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심부름을 많이 해줬다는 이모 선수 네. 그 사람도 구속됐고요. 그런데 지금 5명이 구속됐는데 기준이 보면은 81명 중에 제일 범죄의 무게가 무거운 랭킹 5명까지예요. 그런데 김건희는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주가 조작 81명 중에서 주식 거래로는 146만 주를 해서 랭킹 5위입니다. 그다음에 금액 어마운트로 따지면 네. 50억을 해가지고 랭킹 3위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나 혹은 주가 조작의 주식수로 따지나 네. 5명 구속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조사도 한 번 안 했어요. 그 저 소환 통보는 갔는데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서울지검 음. 중앙지검에 그 해당되는 뭐 이 조사하는 그 2부가 있는데 잘 네. 알고 있어요. 검사도. 그래서 제가 직접 간접적인 라인을 통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 왜 안 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선거 전에는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유력한 후보인데 지금 당장에 조사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선거 때문에. 후에 하고자 한다. 네. 다만 우리가 자진 출두라는 통보서는 보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거 후에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자, 이 첫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5명이 구속됐고 조사받았고 기소됐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재판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똑같은 김건희라는 한 국민은 지금 그 무서운 검찰, 서슬퍼런 검찰이 조사 한 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론 단체에서는 뭐라고 성명을 낸 적도 있냐면 김건희를 당장에 체포,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의 전례를 보면 그럼요. 이건 그냥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히 그 윤석열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렇게 너무 거짓말을 했죠. 기억나시죠? 네. 자, 첫 번째 1월 25일 그 텔레비전 토론 때는 다른 후보가 김건희 주가 조작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주가 조작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네. 2010년 5월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기억나시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예. 자, 이렇게 말을 해서 다 그래 믿었죠. 예. 저 2주 후에 두 번째 또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2010년 그 5월 이후로도 2011년까지 했더라. 근데 나중에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는 미래에셋증권, 뭐 대신증권 뭐 여러 개로 했고 2011년까지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번 경우도 있고 잃은 경우도 있다.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네. 자기 자신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국민한테 했던 얘기를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했다. 예. 저는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인데요. 영국 의회에서는 라이어,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라이어 그러면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퇴장당합니다. 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 근데 이 두 번의 텔레비전 토론을 지켜보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네. 뒤에 말이 맞다면 네. 그러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가 그 뒤에 주가 조작을 계속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검찰은 한 번도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자,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검찰이 선거 후에 그러면은 조사를 하겠다. 네. 그건 지금 선거 후에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 우리 그 김영민 진행자님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없어요. 네.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방송에서 네. 김우수 총장이 요새 이렇게 용감하게 막 검수완박에 예.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김우수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분이 그냥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있으나 존재하나 작동하지 않는 총장이다. 말하자면 9개월 동안 그냥 복지부동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이 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검찰총장이 된 게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나 대통령 후보 나가겠소 라고 발표한 날이 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마자 네. 그때부터 이미 김호수의 가슴속에는 윤석열의 눈밖에 나면 안 돼. 아이고. 자, 또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눈밖에 나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재명 눈밖에 나서도 안 돼. 3인 호랑이를 다 피해야 돼요. 예. 방법은 그냥 엎드리는 거다. 엎드리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9개월 동안 검찰총장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도대체 뭐 했어 그동안? 예. 자, 주가 조작도 안 해. 검찰 수사도 안 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파주 문정 뭐 사건도 나오고 예. 뭐 대장동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나오고 검찰이 하려고만 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를 조사할 때처럼 했으면 지금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안 하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 이정수도 안 해요.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번 우리 검찰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박범계 장관마저 똑같았어요. 박범계 장관이야 사실 뭐 옛날에 성렬이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뭐 동기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뭐.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장관도 팔짱 껴고 있고 그 밑에 총장은 그냥 엎드려 있고 그 밑에 중앙지검장부터 서울 뭐 4개 뭐 동부 서부 남부 지검장들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검찰 전체가 저는 윤석열 그 지금 당선자가 출마 선언을 했던 작년 6월 29일부터 7, 8, 9, 10, 11, 12, 1, 2, 3 선거 때까지 9개월 동안은 검찰은 그냥 놀고 먹었다. 국민들한테 월급을 다 토해내야 된다. 아니 이래놓고는 우리 수사권을 가져가지 말라. 아니 한 게 없는데 그 권리를 지키겠다?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나 검사들이 참 나와서 막 평검사부터 뭐 고검장까지 막 전부 일사불란하게 검찰권을 지켜주십시오 하길래 저는 혼자 그랬어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 한번 누구세요? 보여주세요. 누구세요? 귀하가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장 같으면 뭐 하셨는지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동안 그래도 수사를 했던 곳은 하나 있어요. 김건희 사건 담당 수사 그쪽에서는
계속 서면 조사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예. 주가 조작을 한 것은 내용은 이미 드러냈어요. 음. 굉장히 자세합니다. 아, 이 수사팀은 네네. 그 규명을 예, 했습니까? 그냥 김건희를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네. 김건희가 투자를 한 행위는 다 밝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기소할 수 있겠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김건희를 지금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체포해야 됩니다. 아, 체포해서 체포까지 가능하다. 하루면 끝나요. 오. 왜 그러느냐? 앞에 권호수부터 음. 80명을 조사를 다 끝냈다니까요. 81명 중에. 네. 근데 투자 조작 기법이 어디 하늘을 나는 기법이 따로 있겠어요? 똑같아요. 네. 통장 매매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느 날 12시에 주식을 만주를 팔아요. 네. 그럼 막 사가잖아요. 밤 12시인가요? 낮 12시인가요? 낮 12시. 낮 12시. 예. 자기 엄마가 사요. 예, 그렇지. 밤 낮이지. 자기 엄마가 산다고. 예. 이거. 예. 통정 그다음에 매매. 또 이걸 또 되팔아요. 예. 계속 올려요. 음.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도 거래하고 친척하고도 거래하고 네. 그때 선수 엘모시 이 씨도 또 개입하고 그렇지. 막 뭐 증권 계좌도 DS 증권을 썼다가 뭐 아까 네. 대신증권도 썼다가 네. 미래에셋도 썼다가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미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만 확인하면 되느냐? 이미 다 리스트를 조사해놨으니까 딱 본인을 불러다가 이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주판 거 이 사람 이름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최은순 같은 거 나오는데 네. 이름이 지금 미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본인으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제가 볼 때는 길어야 일주일, 음. 짧게는 하루 이틀이면 수사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려운 수사도 아니에요, 실은. 81명 중에서 80명을 수사했다. 예. 그 중에 5명을 구속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건희가 어디쯤 해당될까? 사건을 가장 크게 저지른 가장 무거운 범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주범 다음에서는 공범이 공범. 있습니다. 네, 공동정범. 공범 밑에는 이제 공동정범. 네. 그 밑에는 따라서 한 사람, 종범이 있습니다. 종범. 예. 그다음에 아무 죄가 없는 무죄가 있죠. 예. 근데 김건희는 100번 누가 변명을 해도 무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146만 주에 50억이라 하면 아까 랭킹 5위와 3위고요. 예. 대단히 높은 그런 저는 뭐 주범까지 말하면 조금 싫어하겠지만 네. 아무리 내가 물러나도 공범은 분명하다. 공범은 분명하다. 뭐 랭킹 다 5위에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왜 검찰은 지금까지 다 수사를 해놓고 네. 그냥 본청만 정하느냐? 그냥 불러서 안 오면 체포해서 예. 하루 이틀만 이 장부대조 하는 거예요. 장부대조. 그러면 딱 끝납니다. 아 당신 무죄다. 아니면 아 이건 미안하지만 구속해야 되겠다. 네. 기소해야 되겠다. 예. 답이 나오는데 왜 안 넣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 썼어요. 뭐 그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검사장을 잘 그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테니까 그 검수완박 법안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 약속, 지키지도 않을 약속, 가능하지도 않을 약속, 감동이 안 되는 약속하지 말고 김건희를 부르면 될 일인데 부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 공수표를 남발해요. 저는 뭐 검찰이 예. 지금 당선자의 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으니까 기대도 안 그건 안할 하시는구나. 거고요. 그냥 주차장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도 봐주겠다. 그렇게 네. 해라. 근데 예. 다만 조사는 똑바로 해라.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예. 일단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 자, 우리 윤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네.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현행범이고 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5명은 구속, 기소, 수사, 재판까지 돼 있는데 네. 한 명의 김건희만 특별대우를 하면 이게 법 앞에 평등하냐? 그러면 어느 국민들 장발장처럼 양초 몇 개, 빵 몇 개 훔쳐갔다 감옥에 들어간 거. 우리나라에서 심한 경우는 담배 한 갑 훔친 사람도 네. 5천 원 훔친 청소년도 처벌 그럼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거래 액수가 50억이고 예. 주식이 146만 주가 돌아다녔고 그걸 통정 매매를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팔고 이모한테 팔고 이런 사람을 단 한 번도 수사를 안 넣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야,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편린히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면서 수사권을 입 밖에 내뱉을 그런 검찰이 아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검찰이 아니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요. 예. 너무나 그냥 쉽게 거짓말한다. 나는 김만배 모른다. 네. 우리 마누라는 그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투자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고 예. 심지어는 뭐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도 똑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1월 27일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가 단 하루도 있기 싫습니다. 네. 왜냐, 청와대로 간 대통령은 모조리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니까.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나는 광화문으로 가겠다. 예.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광화문을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네. 첫째,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둘째, 외빈 접대에도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시민 교통에도 트래픽에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5월 10일부터 광화문으로 가겠다. 저희는 막 철석같이 믿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한 일이니까. 글쎄. 역시 윤석열 당선자는 뭐가 다르구나. 과단성이 있구나. 네. 그렇게 믿었죠. 근데 갑자기 4월 2일 날 국민 여러분 광화문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네.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국방부를 옮기겠습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국민을 약간 공갈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광화문으로 이전하면 국민들께 이건 정확한 용어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재앙? 재앙. 영어로 디제스터예요. 디제스터. 예.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 그러면 제가 묻죠. 1월 27일하고 4월 2일하고 불과 2달 사이에 왜 그렇게 됐죠? 귀환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대통령 후보로서 1월 27일까지는 광화문이 no problem. 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갈 수 있다. 이래놓고 4월 2일 날 네. 갑자기 광화문 못 간다. 그럼 이유를 대봐. 그랬더니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재앙이 되겠더라. 그러면 이거 교통도 문제고 경호도 문제고 외빈 접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를 떠나도 외빈 접대는 영빈관 쓰겠다. 그럼 결국 광화문 아무것도 아니었네. 처음부터 검토도 제대로 안 한 거네. 예. 이런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도 네. 국민들한테는 너무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방부 이전을 용산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개방, 꽃 구경 그렇게 원치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선자가 왜 그렇게 불과 1월 27일 며칠 안 되는데 그렇게 굳게 말씀을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입장을 바꾸느냐. 그러려면 절대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 예.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지도자가 절대 조심해야 될 건 섣부른 약속. 네. 그다음에 치명적인 것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대통령 당선자는 검사 생활을 할 때 이걸 너무 쉽게 한 거 아닌가. 아니 뭐 자기들이 진실을 얼마든지 그 가공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저 아무것도 뭐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지멋대로 짓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아이 벗으시죠. 예. 아 저기 대표님, 네. 그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아주 뭐 직언직설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고요. 뭐 또 드러난 게 많아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 양파 껍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까면 깔수록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뭐 김앤장 19억 받은 것만 나오더니 네. 그다음에는 무역외표장 하면서 23억이 나오고 또 뭐 카드도 안 쓰고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이고 독특하더구만요. 이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그 용처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영수증 현금 영수증 뭐 보상받으려고 했나요? 그런 것 같진 않고. 묘한 분이에요. 예. 무속 논란도 제기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저 대표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뭐 그냥 뭐 명리학 연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뭐 그야말로 그렇게 저 얼버무리던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옮겨서 이제 한덕수 얘기로 가기 전에 아까 김건희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왜
아직은 평범한 시민 아무런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는 그냥 대한민국의 감나물려 똑같은 평민입니다 지금. 뭐 어느 참 굉장히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좀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신문은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뭐 밖에 추리닝복 입고 나가서 경찰견을 쓰다듬어주는 사진을 막 대문짝만하게 쓰고 막 평민스러운 김건희 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경찰견을 누가 함부로 만집니까? 김건희한테 특혜 준 거지. 근데 그걸 또 아주 추리닝복에 평범한 차림으로 나가서 아니 그분이 지금 평범하지 안 평범해요? 지금 대통령 당선자 부인이지 예. 영부인입니까? 아니 대통령은 오히려 김건희 부속실도 없앤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2부속실 없앤대요. 아마 외빈 이렇게 밖에 외국에 나갈 때 데리고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든 그 정도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혐오도 많잖아요. 네. 그럼요. 과연 정말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 있느냐.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7시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싸가지인데 왕싸가지인데 자기가 뭔데 언론사를 다 폐간시킨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건 큰일 날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어떻든 그렇다면 왜 이런 김건희 씨를 검찰은 선거 전은 물론 지금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한 달 하고도 네. 열흘이 지났는데 네. 왜 손을 못 대고 있느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패막이가 윤석열 당선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김건희 씨의 남편이 누굽니까? 네. 아세요? 김건희 씨의 남편이 누굽니까? 김건희 남편은 그 윤석열이잖아요. 윤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 네. 검사들이 손댈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 전에 중앙지검장 할 때도 손댈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못합니다. 결국은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왜 그 사람만 이렇게 정치적 파장을 염려해 줘야 됩니까? 아, 참. 이게 간단한 거는요.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나를 의식하지 말고 김건희에 대해서 한 자연인 평민 입장에서 수사해라.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 앞 평등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 왜 김건희만 대한민국에서 예외냐? 그렇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로 대통령이 당선 취임을 하게 되면 큰 업보 하나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영이 안 서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데? 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데?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을 안 지키는데? 네. 이게 될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취임 첫날부터 시작하려면 지금 장관 하나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의 정체성, 정당성 이걸 확보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장모, 이른바 본부장 그 본부장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건 거의 원죄에 가까운 대통령이 된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요. 네.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걱정합니다. 네. 다시는 촛불 시위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 예. 지금 윤석열 당선자 자신도 네. 캐자면 여러 개 걸려 있어요. 저는 가장 윤석열 당선자가 주의해야 할 지금 범죄에 묻혀 있는 게 뭐냐? 용산 세무서장 아, 윤우진. 사건입니다. 네. 이건 정말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 그 검사로 윤대진 고위 검사로 검사장, 있으면서 예. 윤대진 검사장 친형,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 서장 이 사람한테 변호사를 딱 소개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네.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네. 그걸 그냥 검찰이 덮어줬어요. 네. 자, 이걸 지금 다시 재수사하면 네.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어느 시민단체든 다시 윤석열 이거 조사해 주시오. 걸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이거 아무것도 수사 안 했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파주 문정 사건 예. 분명히 조남무 회장 이거 지금 봐줬냐 안 봐줬냐 논란의 소지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한겨레 신문의 김원 기자가 네. 기사를 썼다가 네. 편집국장이 몰고 해가지고 그 기자 지금 나가버렸고 그렇죠. 한겨레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손에 꼽는 사건만 해도
윤석열 당선자 자신도 몇 개가 있잖아요. 자, 부인 김건희 씨는 명백한 사건이 이게 주가 조작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은순 씨는 그 양반은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재판 받고 있고 가짜 또. 수표. 예. 그리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다가 지금 어느 또 윤석열 동기인 판사가 뒤집어졌죠. 네. 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안 했다라고는 저는 전혀 말을 지위에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떻든 우연히도 무죄를 했던 그 판사가 윤석열 같은 동기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일부에서는 조금 의혹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분도 아직은 최종적으로는 몰라요.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 수표를 위조하고 뭐 정말 거의 뭐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은 범죄 행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어떤 그 정말 그분들이 미워서 하는 일부 국민들은 뭐 모녀 사기단 같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예. 근데 정말로 그런 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본부장 이 세 명에 대하여서 지금 혐의가 걸려있는 전부 피의자예요. 사실은 네. 이것은 좀 밝히고 네. 좀 어떤 형태로라도 좀 털고 가야 된다. 영어로 말한다면 클리어링을 좀 하고 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나중에 국민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당신부터 밝혀봐라. 대통령 당신,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우리는 도저히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걸 밝히기 전에는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하겠다. 네. 이런 불복종 운동이라도 일어나면 그럼 촛불시 일어나면 네.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요. 뭐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대표님 우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느낌에. 국민들은요, 이 한번 들불처럼 일어나고 예. 불이 붙으면 예. 말릴 수 없는 민족.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더군다나 정말 0.76%의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네, 네,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 당신을 찍지 않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도 음. 존중을 하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이웨이로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불행히도 인사에서부터 인수위를 끌어가는 모든 모습이 제가 정말 안 하기를 바랬던 그 방식 이른바 윤석열의 내 멋대로 아휴. 뭐 그냥 내 방식대로 가겠다 마이웨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불안합니다. 그 한덕수 얘기는 전에도 한번 저희 그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덕수 그 이후로 뭐 고향을 이제 속인 거라든지 뭐 많았지 않습니까? 뭐, 네. 뭐 무속 연루 의혹도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뭐 이 공직자로서 뭐 불사조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준 5개 정권에 걸쳐서 요직을 차지했던 한덕수의 그 일생. 아, 또 게다가 또 지금 론스타 건도 과거에 좀 수상한 흔적이 보이고요. 예, 로펌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걸로 또 돼 있고. 그 이후로 뭐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문제 없다. 뭐 해명할 일 있으면 청문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후보는 스스로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언론들이 이미 다 양파까기를 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그 막다른 골목 브라인드 앨리라고 그러죠. 네. 돌아설 수 없는 골목까지 몰려버렸다. 네. 본인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네. 25, 6일 청문회를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끝났다. 끝났다. 네. 아. 100% 끝났다. 아. 그리고 그렇게 끝나게 해준 가장 큰 공신은 윤석열 당선자다. 그렇지. 왜냐? 네.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지만 않았어도 그렇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음. 지금 검수완박도 똑같아요. 이 검수완박을 하면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싫어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뭐 조홍천이나 양양자나 뭐 이소영 뭐 조홍천 맨날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박용진 맨날 반대하는 사람인데 네. 조금 이제 의회가 이소영이고요. 네. 양양자는 완전히 지금 뭔가 사고 구조가 잘못돼 버린 거고. 이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원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영입을 해올 때는 그래도 반도체 네. 고졸 임원으로 하나의 인간 라이프 스토리를 보고 데려왔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당이 속은 것 같아요. 이제 속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 뭐 몇 명을 빼고는 그래도 이제 뭉쳐 있잖아요. 네. 이게 전에는 훨씬 분열의 양상이 컸어요. 그런데 왜 뭉쳐 있느냐? 상대방이 목에 칼을 대고 대포를 쏘고 전면전을 해오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방어를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영어로 뭐 마지노선이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배수진을 친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냥 똘똘 뭉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수완박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검수완박의 외양은 외피는 뭐냐? 검찰의 수사권, 지휘권, 기소권 이걸 분리하자. 그 검찰을 좀 독립시키자. 사실은 검찰을 좀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뚱뚱했어요. 이제 좀 홀쭉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찰, 검찰이 대등합니다. 왜 우리도 경찰도 경찰대학 나온 인재들도 많고 인력으로 따지면 경찰은 12만 명이고 검사는 불과 2,000명 아닙니까? 근데 네. 왜 검사가 완전히 상황이 돼서 경찰을 지휘해야 되느냐? 완전히 상황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수사의 98%를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찰이 줘라. 예. 중요한 사건만 검찰이 좀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별수사청을 만든달지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달지 할 수 있어요. 예, 검찰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반발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제 한덕수 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본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한 번에 네. 자신의 인준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미 당론을 정해버렸어요. 한덕수는 안 돼. 예. 자,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네. 그렇게까지 중한 걸로 안 봤어요. 실제로도 윤석열도 한덕수를 되는 카드로 만들려고 그 지난 정부 특히 그 민주정부 때 그 국무총리했던 이력을 감안해서 발탁을 했는데 한동훈을 끌어들임으로써 완전히 그 모든 그 계획들이 무산이 되다시피 네. 했어요. 이거 자업자득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이번에 우리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요직을 다 했던 한덕수 전 네. 총리입니다. 예. 뭐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또 한덕수야? 또 한덕수. 또? 아니 대한민국에 한 명의 이래로 저렇게 권세를 누리는 총리가 없는데 근데 우연히요 그 청주한 씨가 단일본이에요. 예. 그 대한민국에 청주한 씨 총리가 4명이 있었어요. 옛날 영의정부터 따지면 네. 1호가 한명회, 예. 2호가 한덕수, 예. 3호가 그 바로 다음 총리, 예. 한덕수가 38대 총리, 예. 39대 총리가 한승수. 이름도 비슷하고 예. 막 요직을 다 맡은 것도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총리가 누구겠어요?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총리도. 그 네 분이 다 청주한 씨 네. 단일본 총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5번째 총리가 지금 한덕수가 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예. 5번째 청주한 씨 총리는 안 돼. 예. 안 돼. 당신은 어떤 자격도 없어. 예. 이렇게 외쳤죠. 근데 예.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윤석열 당선자도 싱긋싱긋 웃고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아주 여유 있게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굉장히 당신 잘못 짚고 있어. 네. 그렇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아? 예. 저는 이제 그런 예견을 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뭐 인주는 뭐 가벼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 정권이 예.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네. 그때 요직을 다 했잖아요. 예. 사실 이분이 첫 번째 장관을 했던 게 한덕수가 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렇죠. 예. 9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는데 3월 달에 바로 그 직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됩니다. 그게 장관급이에요. 네네. 김영삼 정권 때까지는 청장을 했어요. 특허청장. 특허청장. 1996년에 예. 특허청장을 했어요. 예. 근데 특허청장만 해도 차관이니까 이미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린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5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사실 청장 이상으로 모신 건 그렇고요. 사실은 1970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네. 첫 번째 관세청으로 갔어요. 예. 그러다가 9년 후에 예. 이제 경제기관으로 옮겼고 예. 그 3년 후에 이제 상공부로 옮겼고 이제 인재다 보니까 이렇게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행정고시를 21살 때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 서울상대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뛰어난 관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가장 이제 제가 볼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환멸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자 1970년부터 따져봅시다. 네. 대통령 누굽니까? 그저 박정희죠. 박정희죠. 예. 그다음에 전두환 예. 계속했죠. 노태우 때까지 이제 상공부 국장 간부를 계속합니다. YS 때 드디어 출세를 해서 상공부에 실장을 하고 YS 말기에 96년에 특허청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YS 이미 4명의 대통령 한 거예요. 네. 그 뒤에 이제 장관급 이상만 한 게 이때부터 이제 DJ, 노무현, 그 다음에 전혀 DJ하고 노무현하고는 정권의 결이 달랐던 MB 정권. 예. 여기서 또 준위 대사를 하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또 안 하는가 했더니 무역협회 회장을 했죠. 예. 그러면 대통령을 따져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8명 한 거예요. 네. 전 기네스북 아닙니까? 8명이군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만 건너뛰었고 네. 이제 윤석열이 총리가 되면 대한민국의 관료 중에 처음으로 정말 기네스 기록입니다. 9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한 위대한 공직자 한덕수. 총리 2번씩 하고 장관급만 12개 하고 막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이 사람밖에 인물이 없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 이분이 뭐 1970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죠. 네. 저기 이제 그때 행정고시를 합격할 때 원서도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 이력을 쓸 때 전부 자기 이제 본적을 서울로 씁니다. 이제 서울로? 예, 처음부터 서울로 썼어요. 서울. 시작부터. 시작부터. 26년간을 이렇게 썼어요. 네. 26년. 예. 이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이게 사실 고향 얘기는 예. 이분에 대한 자격 시비에 제가 볼 때는 랭킹 3위 정도 돼요. 그래요. 1위가 뭐냐 1위. 1위. 이건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해 충돌입니다. 이해 충돌. 예,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해 충돌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관료를 하는 동안 알았던 지식, 국가의 비밀 이런 건 절대 써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김앤장에 가서 다 써먹었잖아요. 네.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자, 첫 번째는 김앤장에 네. 2번 가는데요. 네. 첫 번째 간 건 언제 갔냐면 네. 제가 한덕수 씨하고 같이 청와대 근무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 한덕수 씨가 예. 김대중 대통령 제일 마지막 경제수석입니다. 청와대. 예. 그럴 때 제가 춘추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이 무슨 해입니까? 월드컵이죠. 월드컵. 네, 네.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기쁜 날이었고 네. 슬픈 날이어서 네. 2002년을 기억하는데 6월 2일이었어요. 6월 2일. 장소는 부산 이제 국제 운동장. 옛날엔 구덕제 운동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월드컵 첫 경기가 우리나라와 폴란드 경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황선홍이가 한 골 넣고 죽은 유상철 선수가 후반에 한 골 넣고 2대0으로 이겼어요. 그 인천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이었나요? 네네. 부산에서 이겼나? 예, 6월 2일이고요. 예. 대통령님 부부가 앞자리에 앉고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서 봤어요. 그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네. 네, 내가 왜 인천으로 기억하고 있었지? 아닙니다. 폴란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폴란드는 부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대통령이 예. 운동장에서 인터불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예. 대통령이 뭐 100m를 나갈 수가 없어요. 막 차량으로 국민들이 막 뛰어들어오고. 글쎄 말입니다. 예. 막 김대중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산이나 대구에서. 그 전에 여러 번 모시고 갔는데 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 연도의 시민들이 너무 쌀쌀 맞고 아이고. 냉대를 했었는데 그날은 예. 김대중 만세, 뭐 대한민국 만세 막 난리예요. 네. 김대중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죠. 예.
월드컵 첫 승리로 국민들의 어떤 그 맺혔던 심정이 예. 다 풀린 거예요. 예. 녹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를 불러서 네. 여기 기자 몇 명 왔냐? 네. 그래서 한 중앙 기자 한 4, 50명 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몇 명 왔냐? 그래서 역시 한 3, 40명 왔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경기도 이겼으니까 저녁에 술 한잔 해라. 예. 대통령께서 아. 그러면서 한덕수 경제수석한테 얘기를 해놨다.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덕수 수석한테 갔더니 이 양반이 30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참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네. 그때 돈으로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참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200만 원으로 사람이 80명인데 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봉투를 놓고 나왔죠. 그냥 수석님 잘 쓰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속으로는 이 밴댕이 소갈머리 이제 하고. 너무... 대통령께서 그렇게 네. 저 너 좀 그 회식비로 내라고 그러면 그 통상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즉 개념이 잘 없어서 80명이면은 뭐 1인당 네. 한 10만 원 잡으면 한 800만 원 들겠죠. 네, 아이고 그 정도 해야지 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 근데 어떻든 네. 우리가 뭐 룸사롱가는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아니 그 룸사롱. 그래도 공직자들이고 중앙 아니 언론사에 10만 원 갖고 무슨 룸사롱이에요? 아마 그 당시 같으면 단란주점 같은데 가지 않겠어요? 예. 노래방이나. 예. 근데 그래도 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속 좁은 사람이다. 아, 관료구나 그냥 관료구나. 그때 생각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하고 가만히 전주 있자. 고향도 같고. 200만 원에 80명이면 얼마야? 근데 저기 만 원이 좀 넘나? 2만 원 좀 넘네요. 하여튼 무슨 뜻에서 그렇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그때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의 도량을 좀 잴 수가 있었죠. 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능력 있고 굉장히 뛰어난 관료일지는 몰라도 전혀 리더십이나 어떤 그 조직을 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미 진작 잘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전주 출신이고 네. 제가 그분이요. 네. 6남 3녀의 5남이에요. 예. 6남 3녀의 5남. 예. 맨 위에 형님 두 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네. 전주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형은 예. 전주 북중 제 선배예요. 이분만 어렸기 때문에 6남 3녀의 5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온 거예요. 네. 가족이 다 이사를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분인데 고향을 26년간 숨겼죠.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고향이 어디라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 전에 공노명 외무장관도 음. 전남이 고향이라는 것을 네. 외무부 사람들은 공지하고 있는데 예. 본인만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아이고 참 너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아니 분들 많아요. 좀 근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실화인데요. 예. 뭐 본인한테는 좀 굉장히 인격에 금이 가는 얘기했지만 네. 외국어 대학교 총장을 했던 안병만 씨라고 있어요. 네네 있죠. 그분이 제 전주북청 선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전주북청 전주고등학교 출신 언론인들이 모임을 하나 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때 이제 전라북도가 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나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삼석 회장한테 가서 네. 한 1억 받고 예. 유기정 옛날 삼화출판사 그런 분이 한 1억 내고 없어요. 돈을 제일 예.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대학 총장 이런 분들한테는 한 뭐 5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미리 통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예. 저한테 예. 나 전주하고 아무 관련 없다. 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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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나가는데 당신 그렇게 살지 마라. 당신 전주북청 짝꿍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리 사느냐.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한덕수 씨가 똑같잖아요. 1995년에 유종근이라는 전라북도 첫 민선 지사가 예. 그분도 뉴욕 주립대학 박사에 경제학 박사에 네. 미국 동부의 그 러커스 대학을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네. 그 대학 교수에 돌아와 가지고는 아태재단 사무총장, 김대중 총재의 외교안보 특보, 경제 특보 네. 이런 걸 하면서 IMF 그 극복에 공을 세웠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민선 전라북도 지사가 돼가지고 그 김영삼 정권 때인데요.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출신이 장관도 없어, 차관도 없어, 인물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누가 있는가를 좀 찾아본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한덕수가 딱 튀어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덕수 씨를 찾아갔어요. 예. 직접 그때 상공부의 실장이었어요. 근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도와주기 어렵다라고 말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나 전라북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절대 찾아오지 마라. 안병만하고 똑같이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유종근 씨가 이번에 국정감사에 예. 참고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 넣을지 안 넣을지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어요. 그 건으로? 예. 그 건으로? 그래서 유종근 씨가 바로 일주일 전에도 저하고 예. 통화도 했는데 예. 자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 뒷머리에 송곳으로 찔리는 거예요. 아유. 아니 나보다 4년 후배고 예. 자기가 뭐 하버드 박사지만 나도 뉴욕 주리대학 박사고 예. 나도 할 거 다 해봤는데 아니, 하대를 받을 이유가 전혀 내가 없지. 와서 예. 중앙부처 실장한테 뭐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네. 당신이 일하는 중에 예. 고향을 좀 배려를 해달라. 예. 아 그런 것인데 예. 예를 들어서 예산실장이나 예산 그 담당하는 주무관, 사무관, 국장 이런 사람들은 장관들도 와서 부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힘 있는 상공부에 상공부가 뭐 자동차 정책 모든 산업 정책을 하니까 그 한덕수 실장 좀 배려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나는 전라북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다시는 절대 찾아오지 마라 해버리니까 이분이 그 느끼는 모욕감, 치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니, 통상 진짜 뭐 자기가 전주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전북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뭐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니 좋은 말로 보낼 수 있는데 막 대놓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야. 한덕수에 대해서 고향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같은 고향인데 너무 응.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저 자신도 대학 다닐 때 하숙구하는데 어려웠고 입주 가정교사가 다 정해졌다가 그냥 쫓겨난 적도 있고 네. 제 입사 동기가 대구 출신인데 원래 고향은 마산이고 대구 출신인데 저한테 직접 나는 밥상머리에서 네. 전라도는 사기꾼, 아이고.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동기 너를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호남이 과거에 정말로 면면이 박정희 정권 18년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까지 어떤 하대를 받았는가는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런 시대에 예. 내가 호남인데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은 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씨처럼 안병만 총장처럼 네. 또 KBS의 뭐 길모 옛날 앵커처럼 아, 길모 종섭 씨. 예, 예. 그분도 고향을 속인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제일 코미디 같은 얘기는요. 예. 우리 김대중 정권 때 검찰총장했던 김태정 씨라고 있어요. 김태정. 그분이 전남 모모 군의 네. 부산면 출신입니다. 네. 부산면. 네. 그분이 그냥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럽니다. 아, 그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어가는 거예요. 웃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핏 사람들이 들으면 부산 출신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아, 부산면이라고 있군요. 전라남도에.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덕수 씨처럼 네. 심지어는 한덕수 씨가 실장을 할 때 제 네. 고등학교 동창이 출입 기자였어요. 예. S일보에. 예. 그래가지고 한덕수와 1대1로 만나서 네. 한 선배, 네. 이제 고향 좀 속이지 마요. 네. 내가 알잖아 다. 네. 전주 출신이고 형님들도 다 아는데 네. 그 앞에서 나 전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요 예. 정말 기자들한테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응? 와, 엽기다 진짜. 엽기적이에요. 엽기네, 엽기. 그걸 아니, 예. 26년을 해왔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특허청장이 됐을 때 이제 청장이 되면 프로필을 쓰잖아요. 그렇죠. 전부 모든 신문들이 서울이라고 썼어요. 네. 본인이 신고한 대로. 예. 근데 이미 26년간 관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전라북도 출신 기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다 알아 한덕수를. 예. 그러니까 프로필을 쓸 때 예. 전주라고 써버렸어. 예. 몇몇 개 신문이 예. 아니까. 예. 근데 동아일보는 또 엉뚱하게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썼는데 예. 군산이라고. 군산이라고. 어쨌든 뭐 근데 전라북도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예.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하고 예. 26년간 관료 생활을 해왔으면 예. 자기 본적을 전북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데 네.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혼선을 일으켜?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전화를 해요 예. 언론사에. 예. 전주하고 군산이라고 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네. 수정해 주셔. 난 서울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사는 그런 걸 받으면 예를 들어 김용민 그러면 김용민 카드가 있어요. 네.
지금은 전산이네. 옛날에는 그렇죠. 예. 기록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기록부가 그걸 있었어요. 지웁니다. 예. 그리고 서울이라고 이제 고쳐놔요. 예. 다음에 실수 안 하려고. 예,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네. 98년 3월에 예. 이분이 최초의 김대중 정권 예. 통상교섭본부장이 됐어요. 예. 모든 신문이 본적 서울로 썼어. 네. 근데 갑자기 팩스를 보내요. 네. 그 팩스의 내용이 뭐냐? 음. 저는 전주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육남 삼녀 가족들이 전부 전주에서 출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진본 전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 고향인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정부 네. 들어서서 그러면서 참. 그 제 본정란을 고쳐 예. 주십시오. 제가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에 차장 기자인데 그 팩스를 봤어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전주 고향이 후배인데 네. 저도요 지금 예. 김용민 앵커님 예. 제 본적이 어디로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전라북도 전주 아닙니다. 어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96으로 돼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차남부터 나머지는요 결혼하면 예. 분할이 돼가지고 아. 굉장히 바뀝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예. 내 고향이 서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호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고향이 서울입니까? 아니죠. 전주죠. 예. 본인이 성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주민등록 보면 호적에 네. 보면 네. 저 서울로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라고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한덕수 씨는 고위공직자가 행정고시를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최연소 합격하고 특허청장 될 때까지 26년간은 당신 전주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저는. 직접 면전에서 물어봐도 아니다라고 하고 신문에다가 전주라고 쓰니까 아니라고 전화하고 그 2년 뒤에는 왜 예. 1년 반 뒤죠. 예. 특허청장은 96년 12월이고 예.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은 98년 3월이니까 네. 1년 3개월 후에는 180도 표변해가지고 내 고향이 전주요 전라북도요 이걸 팩스로 보내는 네. 이건 비인간이다. 아. 그런 걸 가리켜서 예. 염치가 없죠. 네. 파렴치라고 합니다. 파렴치. 파렴치한 염치가 사람은 파괴된 파렴치. 파렴치한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능력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네. 50대 60대 교수 중에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수십 명 있어요. 아. 연세 74세 된 사람이 예. 지금 4차 산업 이해하겠어요? 개발시대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공부했다고 해도 네. 그것도 안 맞거니와 네.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한덕수 두 분이 예. 민주를 아주 쉽게 본 이유는 네. 전라북도 출신이다. 네. 호남 출신이니까 민주당 네. 적통과 맞다. 네. 다음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 현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검증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넘길 걸, 그냥 패스될 걸 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나이브하다. 근데 네. 이게 함정에 빠졌다. 네. 왜냐? 윤석열이 한동훈을 임명함으로써 네. 전혀 민주당이 한덕수 반대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당론으로 정해버렸어. 네. 한덕수 안 돼. 예. 100%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김지만 대표님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실 궁금했던 게 동아일보 선배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도 10초만 할까요? 30초? 10초. 예, 10초. 네. 예.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리더십, 포용력, 예. 인화 예. 이런 측면에서 전혀 자격 없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기 후배지만 명백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기자로서 훌륭한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를 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절대 안 같은데 차후에 모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김기만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선을 보였는데 네. 지난번에 전화 통화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TV 저 사랑합니다. 예, 예. 네, 굉장히 훌륭한 TV고 예, 앞으로 굉장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